안녕하십니까. 이루신문의 시민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우리 담당 PD가 놀러가는 바람에 다른 PD가 와서 앉아있는데 우선 새로운 땜빵 PD의 어휘력 테스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하는 표현의 뜻이 뭔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길체 애비 보러 가는 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잘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모르실까요? 이 뜻을 모르시는 분들은 보기 약간 어려운 방송일 수도 있는데, 길체라 하면 연인의 여자 주인공 안은진을 이야기하는 거죠. 최근 충격적인 파트 1의 마지막 회 10회가 방송이 됐는데, 마지막에 이장현과, 그러니까 이장현은 남궁민 씨 배역이죠. 이장현과 유길체가 소위 말하는 야반 도주를 하다가 이장현이 이제 나루토의 배를 알아보러 간 사이에 길체가 사라졌죠. 그러면서 아버지께 문안 인사를 하고 오겠다. 그러곤 돌아오지 않고 딴 남자와 결혼을 해버리죠. 그래서 황당한 상황, 내지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을 두고 길체 애비 보러 가는 소리라는 말이 만들어진 거죠. 이 표현은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굉장히 호응을 하실 테고, 안 보신 분들은 어느 나라 말이야 이러실 수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저도 뭐 기자하면서도 그렇고 기자하기 전부터 정말 수많은 드라마를 봤지만 지금까지 최고의 충격 엔딩은 8의 연인이죠. 모든 게 주인공의 꿈이었던. 근데 이번에 연인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뭐 소위 말해 썸을 탄다라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썸을 그려낸 드라마는 현대물 중보다도 이 시대물이었던 사극 연인이 최고였죠. 두 사람 밀당이 최고였는데 결국 마지막 회에서까지 막 싸우고 하다가 결국은 이루어질 수 없는, 왜냐면 이미 길체가 함을 받았기 때문에 뭐 조선시대 개념으로는 근데 결혼해야만 되는 상황에서 야반 도주하는, 그래 이렇게 되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길체가 아버지 보러 간다고 그래가지고 안 오고 딴 남자랑 결혼을 해버리면서 끝나는, 이것도 충격이었는데 더 충격적인 건 마지막 장면이 다시 청나라로 돌아간 이장현이 어쩌다가 한 여성을 딱 여성 위로 엎어지는데 그 여성이 이청아 씨였죠. 그러면서 이게 뭐야, 파트 2는 여자 주인공이 안은진에서 이청아로 바뀌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드라마가 현대극으로 따지자면 어쩔 수 없이 여인이 딴 남자랑 결혼하고 그 다음에 뭐 상처하거나 뭐 이혼해가지고 다시 재결합하고 이런 드라마 많겠지만, 사극에서는 사실 함 들어온 것만으로도 끝인데 결혼을 했다, 혼례를 치렀다, 그럼 이제 안은진과 남궁현이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주는 상황에서 갑자기 다른 여자 주인공 이청아급 되면 주연급인데 이청아와 딱 안기면서 드라마 끝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 이래서 파트 1, 파트 2 나눠져 있었구나, 파트 2는 이제 새롭게 남궁민과 이청아 이야기가 벌어지겠구나, 그러면서 아니 이대로 인기가 있으면 파트 3, 파트 4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남궁현 중 이장현이 만난 여인들의 이야기로 계속 드라마는 뭐 네버엔딩 시리즈가 될 수도 있는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황당한 거죠. 그래서 길체 애비 만나고 온다는 소리라는 굉장히 황당함을 대표하는 표현이 돼버렸죠. 그렇다면 정말 파트 2에서는 여자 주인공이 바뀔까요? 우선 바뀌려면 드라마가 인기가 있어야 돼요. 인기 없으면 그냥 파트 2 안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뭐 가면 되는데, 드라마 인기는 상당해요. 10회 그 파트 1 마지막 회 시청률이 12.2. 뭐 요즘에 뭐 20% 넘는 드라마도 있고 뭐 10% 넘으면 또 대단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난 한 1년 동안 MBC 금토 드라마는 4% 넘기면 대박이었어요. 첫 회는 막 화제 때문에 4점 몇 프로 나왔다가 바로 3대, 2대, 결국 막 1점 몇 프로로 끝난 드라마가 대부분이었거든요. MBC 금토 드라마가 10% 넘겼다는 건 굉장히 기념비적인 이야기예요. 최근 한 지난해 가을부터 최근까지 상황은 뭐냐면 SBS 금토 드라마 그리고 JTBC 토일 드라마가 거의 석권을 해서 두 양강체제가 확실했어요. 최근까지도 뭐 그 킹더랜드와 악기가 그 전통을 이어왔죠. 그런데 요즘에 연인님은 모든 걸 휩쓸어버리면서 토요일날 시청률을 보면 우선 연인은 12.2%를 찍었고, 강력한 경쟁 상대라고 봤던 SBS 금토 드라마 서방사협 경찰서 그리고 국가서는 6.5, 절반 수준이죠. 그다음에 힙하게는 5.5, 그리고 이제 그 KBL 경이로운 소문 2는 3.7. 압도적으로 연인이 이기고 있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연인 같은 경우에는 파트 2를 할 때까지 한 달 정도 휴식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사이에 보면 뭐 연인 뭐 이제 뭐 특별 프로그램 그 영화판 뭐 이런 식으로 한 2주 정도 끌 것 같긴 한데, 여하튼간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떻게 변할 수도 있겠지만 연인은 여하튼 MBC가 만들어낸 최근 최고의 히트작이에요.
당연히 파트 2에도 힘을 쓸 거예요. 정말 주인공이 바뀔까요? 여자 주인공이 바뀌면 정말 여자 주인공 바뀌어가지고 이제 15% 넘기면 파트 3 나오고 그 20% 넘기면 파트 4 나오고 이런 어떤 이장현이 뭔가 우리나라의 카사노바가 되는 뭐 여성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죠. 왜 없다고 제가 단언할까요? 우선 이청아 씨가 그냥 나올 리 없기 때문에 뭔가 상당한 비중 있는 역할이 아닐까 싶어 보이기도 하지만 남궁민 씨와 이청아 씨 인연관계를 보면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SBS 금토 드라마와 JTBC 토요일 드라마의 전성기 양강 구도가 오픈된 게 계기가 뭐였냐면 좀 오히려 MBC처럼 그다음 잘 안 풀리던 SBS가 1,000원짜리 변호사에 남궁민을 기용하면서 전성시대를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남궁민이 MBC의 구원자로 나선 건데 그 당시 이청아 씨가 1,000원짜리 변호사에 까메오는 아니지만 여주인공도 아니니까 그 남궁민의 회상신에 나오는 옛 연인으로 출연했었거든요. 이번에도 약간 남궁민 씨에게 그 1,000원짜리 변호사에서랑 비슷하게 뭔가 계기가 되어주는 중요한 역할 정도지만 여자 주인공은 아닌 걸로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비밀이 1회에 담겨있기 때문인데 1회에 보면 그 모든 이야기는 1636년 인조 14년부터 시작이 돼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병자호란이 벌어졌죠. 공부를 안 하셨던 PD님.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소윤세자가 청나라 인질로 가고 그걸 이장현이 따라가고 뭐 이런 이야기인데 첫 장면은 그게 아니라 1659년 효종 10년이에요. 그때 이제 이미 소윤세자 세상을 떠난 상황에서 관련 기록을 보다가 그 당시 한 지평한테 고의해서 지시를 내려요. 뭔가 이 씻어 내려야 될 그런 과거의 사초인데 여기에 보면 빈번하게 등장하는 한 사내 행적이 있다. 그 사내에 대해서 알아오라고 지시를 해요. 그 사내가 바로 이장현, 남궁민이죠. 그래서 보니까 해민서에 광증 환자가 한 명인데 그 광증 환자가 자꾸 자기가 선세자 저하의 충복이었다고 우기고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 만나고 가는데 백발의 여인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이장현이라는 사람 이야기는 다 새빨간 거짓말 같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 얘기해 줄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이장현이 어디 바닷가에 칼을 들고 막 피가 묻어 있고 포위당해가지고 그들과 싸우려고 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요. 여러모로 볼 때는 그 장면에서 이장현은 사망을 한 것 같고 그 이장현의 이야기를 대신 들려주는 그 백발의 여성이 6일체로 보여져요. 그래가지고 6일체가 계속 주인공일 것이다. 이게 정론이긴 한데 제가 지금 방금 한번 다시 봤거든요. 1회를. 백발의 뒷모습만 나와요. 6일체가 안은진이 아닌 이청아의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정말 시즌 파트 2를 봐야 알 것 같긴 한데 여기서 현대 흐름 봤을 때는 이청아 씨라기보다는 안은진 씨가 계속 주인공인 파트 2가 만들어질 것 같긴 한데 여하튼 이제는 파트 2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최고의 결말이었는데 이게 아마 8회 연애처럼 드라마의 전체 결말이었으면 굉장히 분노하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전체 아닌 이제 반환점 파트 1이 끝나는 시점에서의 결말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야기를 여기까지 더 이상 그 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끌고 온 상황에서 나머지 10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어차피 인조가 나오고 소윤세자가 나오고 소윤세자와 함께 청나라하고 이런 스토리를 봤을 땐 소윤세자의 죽음 그 지금도 소윤세의 그 죽음은 굉장히 미스테리한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미스테리에 뭔가를 더하려고 한다라는 의도는 보이는데 거기에 과연 이장현의 역할을 어떻게 놓고 이미 혼례를 치른 길체낭자와 이장현의 어떤 이야기를 10회에서 더 그려낼 것인지 그 부분이 관심이 되고 있고 그 부분은 뭐 아직은 뭔가 이야기하기는 좀 섣부르고 방송이 시작되면 그때 다시 한번 코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